갑작스러운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요, 이번 달 20일에 원래 예정이 되어 있던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을요, 돌연 연기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남희 기자. 아니, 훈련이 사실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언제로 그럼 연기하겠다는 거예요? 자, 10월 20일부터 닷새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호국훈련. 그런데요. 에이펙 회의가 이달 말에 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이펙 회의가 끝나고 나서 11월 17일 이후로 열겠다. 이렇게 합참에서 오늘 공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놓고 관심이 쏠린 겁니다. 아니, 뭐 에이펙이 중요한 국제 행사니까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훈련 일자가 그런데 20에서 24일, 10월 20에서 24일이면 이거 에이펙이랑 안 겹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에이펙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데다가 지금 호국 훈련이 예정되어 있던 이 개최지가 경기, 강원, 충북 일대이기 때문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과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국 훈련을 끝내고 에이펙을 개최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는 지휘 노력이 분산된다. 그리고 국감 일정도 고려가 됐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비난을 받는 지점이 어떤 부분이냐면 군 단장급 인사를 비롯한 중장 인사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앞두고 있다는 것도 고려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거는 인사 문제랑 군대 훈련 문제랑은 뭐가 상관이 있는 것이냐. 인사 문제를 진행한다고 해서 이렇게 중요한 훈련을 연기하는 것이 과연 전쟁을 대비한 군대의 훈련이 맞는 것이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나 뭐 지역이 안 겹치는데 이걸 연기한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그것 때문에 연기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종구 평론가, 호국 훈련 이 얘기잖아요. 이 호국 훈련이라는 게 우리 군의 군사훈련 가운데 이거 최대 규모 아닙니까? 미군도 참여하고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참여하는 가장 큰 규모의 야외 기동 훈련이고요. 이게 보통 어떤 전역 훈련이 아니라 전구 훈련이라고 해서 이 전쟁 구역 가장 넓은 범위의 그런 이 지역을 모두 다 대상으로 하는 육, 해, 공, 해병대 모든 특정 군종이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의 군대가 모두 다 합동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일부 지금 주한미군도 지금 함께 참여를 합니다. 예전에 왜 한미 스피리트 훈련 기억하시죠? 오랫동안 한미 스피리트 훈련이 있었는데 이 팀 스피리트 훈련을 대체하는 어떤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이겁니다. 이게 왜 갑자기 연기됐을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유를 좀 보니까 혹시나 북한에서 김정은이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요. 우린 한미 각종 훈련을 나열하면서 특히 호국 훈련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침략적인 전쟁 시연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뒤에 5일 지난 26일 독일에 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군사 분계선 일대의 기동훈련을 중지하는 게 맞다라는 발언이 나왔고 또 그 발언 이후에 어떻게 이 호국 훈련이 연기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어떤 그런 지금 시그널을 보내려고 이걸 연기한 게 아니냐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한미 훈련에 대해서 이제 뭐 비난을 하니까 그 여파로 이게 연기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건데. 자, 그런데 이번 호국 훈련에 있어서 이게 핵심 주력 부대들이 있잖아요. 이제 훈련에 보면은. 근데 육군 7군단이 핵심 주력 부대인데 여기가 장갑차를 원래 배치하려고 또 준비했다가 부랴부랴 또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진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이 부대를 북한이 상당히 예민해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대야말로 7군단인데 보통 7기동군단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유라시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유일한 어떤 기동군단이고 최강의 기동군단이다. 이런 표현만이 아니라 유라시아에서도 이 군단 단위로서는 최강이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모든 예하 사단에 뭐 기갑 이 탱크들이 전부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기계화 전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북한이 왜 이렇게 지금 예민하냐, 7군단에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북진, 그러니까 공격하는 그런 그 부대입니다. 다른 어떤 부대들은 방어 훈련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담당을 하지만 이 안에는 모든 그런 뭐 예를 들어 공정이라든지 예하 부대들이 다 함께 군단 단위로 그냥 모든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대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죠. 또 유사시에 북진을 하는 임무를 갖고 있으니까 북한이 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자, 그런데요, 문제는 보면요, 이렇게 정부가
8월에 한미훈련도 이 계획했던 훈련 가운데 그러니까 40건 중에 20건만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리고 나머지는 9월에 실시하기도 했고요. 뭐 절반을 연기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이번 호국훈련도 갑자기 20일 전에 이게 연기가 된 겁니다. 전문가는요, 잇따른 이런 훈련 연기 조짐에 대해서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첼군단은 북한이 우리를 공격했을 시에 반격을 해서 적진까지 이렇게 진격해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부대고 훈련의 제약 조건이 많은 시기로 뭐 동계나 이런 데로 미룸으로써 실질적으로 훈련을 축소시키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그러니까 이런 민감한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반발을 좀 고려해서 이게 미뤄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 북한이요 얼마나 반발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게 자, 바로 이 화면이라고요. 이거 뭡니까? 작년 10월 18일 북한 측에서 공개한 내용인데요. 김정은이 커다란 지도를 펼쳐놓고 뭔가 가리키고 있는데 흐릿하게 처리가 돼 있지만 아까 잠깐 지나갔는데 상단에 서울로 보이는 문구가 있었고 네. 여기에 대해서 폭탄 발언을 한 겁니다.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거침없이 쓰겠다. 유사시에 서울을 공격할 계획을 논의하는 장면을 공개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같은 날 헌법에 한국을 적대 국가로 명시했다는 정황도 공개가 됐는데 그래요? 바로 이날이요. 예. 작년 호국훈련 열리기 바로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틀 전. 그러니까 이틀 전에 저렇게 서울 지도를 펼쳐놓고 저런 논의까지 한 영상을 또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한테 아직도 아픈 상처인 연평도 포격, 이 연평도 포격의 이남희 기자. 바로 이 호국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감행한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잘 기억하실 겁니다. 2010년 11월이죠. 호국훈련 일환으로 진행된 한국 연평부대의 사격훈련을 빌미로 당시에 북한이 저렇게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한 겁니다. 보면 굉장히 지금 북한이 또 예민했던 게 보면 2022년에도 네. 호국훈련 마지막 날 바로 또 단거리 미사일 동해로 쏘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와서 잠깐 저희 짚어드리겠습니다. 경찰이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이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영등포 경찰서고요 이진숙 위원장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자, 이 영장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자택에서 경찰로부터 체포가 됐습니다. 자, 관련 혐의는 일단 선거법 위반 혐의이고요. 자, 이 영장 집행은 영등포 경찰서가 집행한 것으로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가 소식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훈련 얘기를 했는데요. 잇따른 훈련 연기가 전력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